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난주 응급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72세 이 할머니가 밤새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감기 기운이 한 달째 떨어지질 않아요. 약국에서 감기약도 사 먹고 꿀물도 계속 마셨는데 왜 이럴까요? 담당 의사는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감기가 좀 오래 가시네요. 기침약 위주로 해서 처방해 드릴게요. 그런데 3시간 후 가슴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폐렴이었거든요. 10년 경력의 응급실 의사도 처음엔 감기로 봤던 거예요. 이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 의사들도 초기 진료에서 폐렴의 30%를 감기로 잘못 진단한다고 해요. 내과 전문의들도 노년기 천식의 40%를 만성기관지염으로 착각한답니다. 의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인인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의료진들도 가끔 놓치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간이라는 결정적 단서예요. 3일, 일주일, 3주. 이 시간의 비밀만 알아도 여러분은 의사만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73세 박 할아버지 경우를 보세요. 한 달 넘게 기침이 계속돼서 동네 병원 3곳을 다니셨어요. 모든 의사가 감기 기운이 오래 가네요 했는데 나중에 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천식이었거든요. 만약 박 할아버지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시간의 신호를 알고 계셨다면 훨씬 빨리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째, 왜 10년 경력의 의사도 환절기 기침을 헷갈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놀랍게도 감기와 폐렴의 초기 증상이 80% 이상 똑같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둘째, 기침 소리만 들어도 4가지 병을 구분할 수 있는 비밀 방법을 공개합니다. 가래 색깔, 기침 시간대, 숨쉬는 패턴. 이런 작은 차이만 알아도 전문가 수준이 되실 수 있어요. 셋째,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3주라는 마지노선을 놓치면 치료 기간이 3배 이상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의료진조차 환절기 기침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지 그 숨겨진 이유부터 살펴보죠. 김 할머니가 천식 진단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내 기침이 감기와 달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침만 잘 들어봐도 어떤 병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기부터 살펴보죠. 감기 기침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좋아집니다. 목이 아프고 콧물이 함께 나오죠. 열도 조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높은 열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런데 폐렴은 완전히 다릅니다. 갑자기 높은 열이 나면서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져요. 기침할 때 나오는 가래도 노란색이거나 갈색을 띱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세 번째로 만성기관지염이 있어요. 이건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가래가 섞인 기침이 석 달 이상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침이 심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천식인데 이게 김 할머니가 겪었던 바로 그 병이에요. 천식 기침은 밤이나 새벽에 특히 심해집니다. 숨을 쉴 때 쌕쌕 소리가 나기도 해요. 찬 공기를 마시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더 심해지죠. 실제로 김 할머니도 그랬어요. 밤만 되면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또 시작되더라고요. 68세 박 할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드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검사해 보니 만성기관지염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기침도 자세히 들어보면 다 다른 특징이 있어요. 감기는 콧물과 목 아픔이 함께 오고 폐렴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가슴 통증이 있어요. 만성기관지염은 아침 기침이 심하고 천식은 밤 기침이 심하죠. 가래 색깔도 중요한 단서예요. 맑은 가래나 하얀 가래는 대부분 감기나 천식이에요. 하지만 노란 가래나 갈색 가래가 나온다면 폐렴이나 세균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해요. 기침 소리도 들어보세요. 천식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만성기관지염은 컥컥거리는 굵은 기침 소리가 나요. 폐렴은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듯한 표정을 짓게 돼요. 시간대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심한 기침은 만성기관지염, 밤에 심한 기침은 천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감기는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종일 비슷하게 기침이 나오죠. 이렇게 구분해 보니 김 할머니 기침이 왜 천식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밤에만 심해지고 쌕쌕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천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점이 있어요. 천식은 어린 아이들만 걸리는 병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72세 이 할머니의 응급실 의사가 왜 폐렴을 감기로 봤을까요? 그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의료진들이 환절기 기침 앞에서 당황하는 데는 세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감기, 천식, 폐렴, 기관지염의 초기 증상이 80% 이상 똑같다는 거예요. 기침, 가래, 목 아픔, 미열. 이런 증상들이 모든 병에서 나타나거든요. 69세 김 할아버지 경우를 보세요. 병원에 오셨을 때 체온이 37.5도였고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났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감기 증상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폐렴으로 악화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식은 어린 아이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60대, 70대에 처음 천식 진단받는 분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어요. 실제로 71세 박 할머니는 세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모두 나이 드시면서 기침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네 번째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해보니 천식이었거든요. 의사들이 나이 때문에 천식 가능성을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검사 시간의 문제예요. 천식은 특히 밤이나 새벽에 심해지는데 대부분 낮에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65세 정 할아버지가 바로 그 경우였어요.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오전에 병원에 가니까 숨소리도 깨끗하고 기침도 거의 안 났어요. 의사는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또 기침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급실에 기침으로 온 환자의 27%가 처음 진단과 다른 병으로 확진됐다고 해요. 감기로 진단받았다가 폐렴으로 밝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년기 천식 환자의 60%가 진단받기까지 평균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기, 기관지염, 심지어 심장병으로 오진받으면서 고생하신 거죠. 그렇다면 의료진도 놓치는 이 증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시간이에요. 의사는 여러분이 병원에 온 그 순간의 상태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며칠, 몇 주에 걸쳐 언제 기침이 심한지, 언제 괜찮은지를 직접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증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구분법이에요. 3일과 3주 사이에 숨어있는 결정적인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는 3일이면 낫는다고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감기는 3일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좋아져요. 하지만 3일이 지나도 기침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이미 단순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68세 안 할아버지 경우를 보세요. 기침이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 감기치고는 좀 오래 가네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가래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맑았는데 점점 누런빛이 돌더라고요. 이건 감기가 아니라 세균 감염의 신호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기침이 계속되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거든요. 74세 이 할머니는 일주일째 되는 날 이상한 걸 느끼셨어요. 기침 소리가 처음과 달라졌어요. 처음엔 목에서 나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이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침 소리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예요. 감기 기침은 목에서 나는 짧고 가벼운 기침이에요. 목감기 걸렸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죠. 건조하고 연달아서 나오지만 깊지는 않아요. 하지만 천식 기침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답답한 기침입니다. 특히 숨을 쉴 때 휘파람 같은 소리가 함께 들려요. 숨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기침이죠. 폐렴 기침은 가슴 전체가 울리는 것 같은 깊고 무거운 기침이에요.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듯한 느낌이 들죠. 기침할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기침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가래가 섞인 굵은 기침 소리가 나요. 목 깊은 곳에서 나오면서 뭔가 걸린 것 같은 소리죠. 2주일이 지나면서도 기침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언제 심한지, 언제 괜찮은지 패턴을 살펴보세요. 3주일.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해요. 3주가 지나도 기침이 계속되면 만성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거든요. 이때를 놓치면 치료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72세 정 할아버지는 3주째 되는 날 결심하셨어요.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천식이었는데 의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요. 시간대별로 언제 기침이 심한지도 관찰해 보세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기침이 심하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간대는 천식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기침이 심하다면 만성기관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사이 쌓인 가래 때문에 기침이 심해지는 거예요. 오후 시간대에 별 차이 없이 계속 기침이 난다면 감기나 폐렴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래 색깔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투명하거나 하얀색이면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가 많아요. 감기나 천식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노란색으로 변한다면 세균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해요. 폐렴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가래가 갈색이나 녹색을 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심각한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의 다른 변화들도 함께 살펴보세요. 폐렴이면 식욕이 갑자기 떨어져요.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밥맛이 없다고 하시면 주의해서 보셔야 해요. 천식이면 잠들기 어려워져요. 누우면 숨이 더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베개를 높게 베고 주무시게 돼요. 기관지염이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져요.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거든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시면 의사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의사보다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함께 지내는 건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각 증상들을 더 자세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기침 소리와 시간대별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신호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작은 신호들까지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69세 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기침할 때마다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며칠 지켜보니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숨 쉴 때 어깨가 올라간다면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숨쉬기 어려워서 어깨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71세 조 할아버지는 다른 걸 느끼셨어요. 말하다가 중간에 숨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 요즘엔 한 문장 말하고 잠깐 쉬어야 해요. 이런 증상은 폐렴일 때 나타날 수 있어요.
폐에 염증이 생기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말할 때도 숨이 차거든요. 체온 변화도 살펴보세요. 감기는 미열이 서서히 올라가요. 37도에서 시작해서 37.5도 정도까지 천천히 오르죠. 하지만 폐렴은 갑자기 38도 이상 높은 열이 나요. 오한까지 함께 온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해요. 천식은 열이 거의 나지 않아요. 68세의 민할머니가 그랬어요. 기침은 심한데 열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감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식욕 변화도 중요한 신호예요. 폐렴이면 갑자기 식욕이 떨어져요. 평소 밥 잘 드시던 74세 한 할아버지가 밥맛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보기만 해도 속이 미식거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면 천식이나 기관지염은 식욕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기침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밥은 드실 수 있거든요. 수면 패턴의 변화도 관찰해 보세요. 천식이 있으면 누워서 자기 어려워져요. 눕기만 하면 숨이 더 답답해지거든요. 72세장 할머니는 베개를 점점 높게 베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소파에서 앉아서 잤어요 라고 하셨어요. 활동할 때의 변화도 살펴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평소보다 힘들어진다면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식이면 찬 공기를 마셨을 때 기침이 더 심해져요. 아침에 베란다 문을 열거나 밖에 나가면 바로 기침이 시작되죠. 70세 송 할아버지가 아침 운동하러 나가는 순간 기침이 시작돼요 라고 하신 게 바로 그 예예요. 먼지가 많은 곳에서도 천식 기침이 심해져요. 청소할 때나 이불 털 때 기침이 더 나온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소리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감기면 목소리가 쉬어요. 목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천식이나 폐렴은 목소리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기관지염이 심하면 목소리가 탁해져요. 가래 때문에 목소리가 걸걸해지는 거죠. 몸의 자세 변화도 관찰해 보세요. 폐렴이 있으면 아픈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식이면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게 돼요. 이 자세가 숨쉬기 편하거든요. 얼굴색 변화도 살펴보세요. 폐렴이 심하면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천식 발작이 심하면 얼굴이 창백해져요. 숨쉬기 어려워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가래를 뱉을 때의 느낌도 다릅니다. 감기나 천식 가래는 쉽게 나와요. 하지만 기관지염 가래는 끈적끈적해서 뱉기 어려워요. 폐렴 가래는 무겁고 덩어리진 느낌이에요. 냄새에 대한 반응도 관찰해 보세요. 천식이 있으면 향수나 세제 냄새에 더 민감해져요. 평소 괜찮던 냄새에도 기침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시면 어떤 병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의사가 해야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병원에 가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럼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1세 유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증상들을 다 알아도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너무 일찍 가면 별일 아니네요. 소리 듣기 쉽고 너무 늦으면 병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예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에 가세요. 76세 강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기침하다가 휴지에 빨간 것이 묻더라고요. 처음엔 잇몸에서 난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서 응급실에 갔죠. 38.5도 이상 높은 열이 나면서 가슴이 아프다면 이것도 응급 상황이에요. 폐렴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찬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74세 박 할머니는 한 문장도 다 못하고 숨이 차더라고요. 말하다가 헥헥거리게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한다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이런 경우는 119를 부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24시간 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예요. 기침이 밤새 잠을 방해한다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리지 마세요. 69세 신할아버지는 사흘밤을 못 자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노란 가래가 3일 이상 계속 나온다면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찬다면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계단 한층 올라가는데 예전보다 숨이 차거나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찬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일주일 이내에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침이 일주일 넘게 계속된다면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가래 양이나 색깔이 처음과 달라졌다면 변화를 지켜보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맑은 가래가 노란색으로 변했거나 가래 양이 갑자기 많아졌다면 진료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컨디션이 점점 나빠진다면 이것도 신호예요. 기침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몸이 더 피곤해지거나 기운이 없어진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갈 때는 준비해 갈 것들이 있어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침이 시작됐는지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대충 일주일 전쯤요보다는 지난주 화요일부터요가 훨씬 도움이 돼요. 하루 중 언제 기침이 심한지도 생각해 두세요. 밤에 심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해요. 이런 정보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통을 가져가세요. 혈압약, 당뇨약,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까지 모두요. 약 이름을 외우기 어려우시니까 약통을 가져가시는 게 확실해요. 가족 중에 천식이나 폐 관련 질환이 있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에게 꼭 말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침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예요. 3일 전인지 2주 전인지에 따라 의사의 판단이 달라져요. 둘째는 하루 중 언제 기침이 심한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거든요. 셋째는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에요. 열이 나는지, 가슴이 아픈지, 숨이 차는지, 가래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73세 홍 할아버지는 이렇게 준비해서 가셨어요. 화요일부터 기침 시작됐고 밤에만 심하고 가래는 없고 열은 안 나요. 의사가 잘 정리해서 오셨네요. 천식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라고 바로 방향을 잡으셨대요.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가시면 진료 시간도 줄어들고 정확한 진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74세 이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복지관에서 하모니카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폐활량이 좋아진 게 느껴진대요. 하모니카 연주가 정말 도움이 돼요. 하모니카를 불고 빨아들이는 동작이 폐 전체를 운동시켜 주거든요. 복식 호흡이 저절로 되면서 폐활량도 늘어나고 기관지 근육도 강화돼요.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모니카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함께 배우고 연주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아리랑이나 고향의 봄 같은 익숙한 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연주해도 충분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숨이 차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세요. 하모니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68세 김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빨대를 컵에 넣고 거품을 만드는 놀이를 해요. 손주와 함께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물을 반 정도 담은 컵에 빨대를 넣고 천천히 바람을 불어서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호흡 근육 강화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5분씩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풍선 불기도 좋아요. 71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TV 보면서 풍선을 불었는데 그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한 번에 5개씩 하루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호흡 관찰도 중요해요. 복잡한 기록은 필요 없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 두시기만 하면 돼요. 75세 최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오늘은 기침이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네. 오늘은 밤에 좀 심했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요.
특히 기침이 언제 심한지, 가래는 어떤 색인지 정도만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세요. 병원에 가실 때 의사에게 말씀드리면 진료에 큰 도움이 돼요. 실내 환경도 신경 써보세요. 가습기 대신 다른 방법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73세 장 할아버지는 젖은 수건을 여러 개 걸어뒀어요. 가습기보다 관리하기 편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빨래를 실내에 널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기정화 식물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산세베리아나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들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요. 관리하기도 쉽고 보기에도 좋거든요. 마스크 사용법도 알아두세요. 외출할 때는 KF80이나 KF94 마스크를 쓰시고 집에서 청소할 때도 얇은 마스크라도 쓰시는 게 좋아요. 70세 윤 할머니는 이불 털 때만이라도 마스크를 써요.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니까요 라고 하셨어요. 잠들 때 자세도 신경 써보세요. 천식이 있으시면 베개를 조금 높게 베고 주무세요. 숨쉬기가 편해져요. 따뜻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드시되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배나 도라지를 우린 물, 생강차도 기관지에 도움이 돼요. 72세 정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꿀을 한 숟가락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요. 목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기침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내 공기 순환도 신경 써주세요. 하루에 2~3번 10분씩 환기해 주세요. 특히 요리할 때나 청소할 때는 꼭 창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관리법들을 꾸준히 하시면 기침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런 관리를 해도 앞서 말씀드린 신호들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3주 이상 기침, 밤에 잠 못 잠, 가래에 피가 섞임, 이런 신호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호흡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시간입니다. 의료진조차 헷갈리는 환절기 기침이지만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3일, 일주일, 3주. 이 시간 구분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의료진도 초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당연해요. 둘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3일 후에도 기침이 계속되면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3주를 넘기지 마세요. 셋째,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라는 점이에요. 언제 기침이 심한지, 가래 색깔은 어떤지 이런 변화들이 모두 중요한 단서거든요. 복지관 하모니카 교실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74세 이 할아버지처럼 취미도 생기고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려운 곡 할 필요 없어요. 아리랑 한 곡이면 충분해요. 무엇보다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호흡, 건강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호흡으로 편안한 100세를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